안녕하세요. 즐거운 이야기를 통해 수학의 재미를 찾아보는 수다학입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가장 걱정되는 과목. 네, 예상대로 수학이었습니다. 새롭게 배우게 되는 공식이나 개념을 잘 이해할 수 있을지도 걱정. 그리고 또 과거에 배웠던 것을 잘 기억하고 있을지도 걱정. 이런 불안감과 걱정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도 동시에 갖고 계실 텐데요. 자, 이런 여러분의 고민을 한숨에 날려버려 주실 두 분 선생님을 소개해드립니다. 정혜숙, 정유빈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수학만큼은 유독 다른 과목에 비해서 정말 다양한 고민이 존재하죠. 네. 오늘은 어떤 사연이 와 있을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도 좋은 솔루션 주실 거라고 믿고요. 자, 또 수다학의 무게중심 우리 필근 씨도 옆에 나와 있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날로 무게가 늘어나고 있는 무게중심 송필근입니다.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제 친구 중에서 시집 일찍 가서 애가 있는 친구가 있어요. 네. 근데 연락이 왔더라고요. 올해는 이제 어쩌다가 보게 됐는데 그 뒤로 꾸준히 계속 챙겨보고 있다고 수다학을. 오, 그래요. 네, 그래서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오늘도 재미있고 알찬 정보들 많이 전해드릴게요. 네, 자 오늘은 과연 또 어떤 수학 고민이 도착해 있는지 벌써부터 궁금해지는데요. 어머님의 이야기부터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4학년 이지우 엄마입니다. 지우는 단순한 연사 문제는 실수 없이 잘 푸는데 서술형 문제가 좀 길다거나 아니면 꼬여있는 문제에 한해서는 대래 컵을 먹거나 쉽게 포기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주위에 여쭤보면은 수학도 국어의 기초가 토대로 되어야 된다 해서 독서를 많이 해야 된다고 하는데 과연 독서를 많이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런 패턴의 유형의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되는지 궁금해서 시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서술형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요. 사실 초등학교 4학년이라는 요 시기가 수학이 갑자기 어려워지면서 뭔가 수학에 대한 부담도 늘어나고 또 서술형 문제의 비중이 높아지다 보니까 어머님이 고민이 되실 만도 하네요. 네, 사실 4학년은요, 5자리 이상의 큰 수도 있고요. 곱셈, 나눗셈, 연산, 그리고 뭐 각도, 도형을 뒤집고 돌리고 정말 많은 걸 배웁니다. 그렇군요. 듣기만 해도 숨이 차는데 그걸 어떻게 다 해요? 아유. 그러니까요. 게다가 또 서술형에 대한 비중도 커져서요.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거든요. 긴 문제를 읽고 필요한 수식을 뽑아내는 능력이 있어야 되다 보니까요. 정확한 개념, 문제 이해력, 그리고 해석력까지 필요해요.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좀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선생님 아까 보니까 어머니가 이제 문제를 많이 풀게 해야 되는지 독서를 많이 하게 해야 되는지를 궁금해하신 네. 것 같아요. 예, 저도 궁금한데 어떤가요, 선생님? 뭘까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문제를 많이 풀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유, 둘 다 중요하죠. 당연하세요. 둘 다 중요해요. 아니, 이럴 거면 왜 물어보셨어요? 답답해라. 네. 강조하려고요. 저도 짜장 짬뽕은 둘 다입니다. 네. 둘 다 중요합니다. 네. 독서는 사실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유형 문제 풀이하는 것은 서술형 등 좀 다양한 유형에 적응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죠. 하지만 아이마다 좀 어떤 것이 더 필요한지는 다를 수 있어요. 지호의 경우에는 조금 예상을 해보자면 길거나 꼬여있는 문제를 보면 좀 겁을 먹거나 포기를 한다고 했잖아요. 네. 문제를 많이 풀어보지 않았어서 그런 겁을 내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좀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서술형을 좀 자주 접하고 확실히 이해하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한데요. 그런 학습이 되고 있는지 좀 유심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유와 또 해결책은 잠시 후에 저희가 또 깊이 있게 알아보도록 하고요. 먼저 우리 지우의 학습 능력을 저희가 또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요, 선생님? 네. 아주 놀라운 검사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한번 보시면 정말 대단하죠. 네, 정말 보기 드문 검사 결과예요. 네. 지금 강점 지능으로 논리수학, 대인관계, 자기의 지능도 높게 나왔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덧붙여 언어 지능도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춘기를 겪으면서 건강한 감정과 정서를 지금처럼 잘 유지할 수 있다면 앞으로도 아마 잘할 겁니다. 그리고 독서를 많이 해야 하는지 아니면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되는지 궁금하다라고 네. 하셨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학습 습관 역시 잘 형성되어 있죠. 그래요. 독서 능력이 아주 좋습니다. 좋네요. 네, 문제 풀이하는 모습을 좀 더 유의해서 보면 아마 어머니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검사 결과가 굉장히 좋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따가 보면은 서술형 문제도 그냥 원래는 잘 하는데 엄마가 괜히 또 걱정하시는 거 아닙니까? 괜한 걱정이라는 건 없어요. 부모님들 지켜보다 보면 뭔가 눈에 걸리신 게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자, 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오늘의 고민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우가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평화로운 오후. 끝 다녀왔습니다. 끝 다녀왔습니다. 아이고,
4학년 이지우입니다. 아이고. 아유, 이뻐라. 목소리에서 애교가 그냥. 그러니까요. 지훈이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어? 공개 수업 있었어. 잘했어? 응. 거기다 발표하는 것만 있었는데. 지훈 발표도 잘했어? 응, 크게. 크게 잘했어? 응. 아유, 잘했어. 함께 하면 되는 거야. 엄마에게 칭찬받아 마음이 든든해진 지후. 과연 오늘은 어떤 하루를 보낼까요? 주간 학습 안내랑 그다음에 수학 숙제랑 학교에서 내준 독서로. 어머, 세상에. 똘똘하네요, 진짜. 네. 뭐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숙제 낸 거랑 학원은 숙제야. 엄마가 시키지 않아도 자신이 해야 할 일은 스스로 챙기는데요. 그중 지우의 눈에 띈 내용은 목요일날 수학 3단원 장학평가가 있네. 주간학습 안내서를 꼼꼼히 챙기는 초등학교 4학년은 사실 그렇게 안 그렇죠. 많거든요. 보통 엄마들이 맞아요. 보고 네.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렇죠. 검사 결과에서 본 것처럼 지후의 자기주도 학습 능력은 아주 수준급인 네. 것 같습니다. 네. 많고 많은 일 중에 지우가 선택한 첫 번째 할 일. 바로 독서입니다. 어머, 세상에. 어휴. 책을 또 보고 있는데. 네.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책 속의 세상에 푹 빠진 것 같죠? 이게 자기주도 학습이란 이런 거다. 이걸 실물 영접하는 기분이랄까요? 네, 그런 아니, 느낌이 앉아있는 들어요. 자세도요. 네. 제가 원하는 자세예요. 맞아요. 니은자. 그래요. 네. 어떻게 저렇게 잘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아까 엄마 고민이 이게 엄살이라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렇게 잘하는데 오늘 할 일은 뒤로 미루지 않는 지후. 책을 읽고 바로 독후감을 쓰는데요. 게다가 지우만의 상상력을 한껏 펼치며 책 속의 주인공에게 정성 가득한 편지 한 통을 남겼습니다. 많이도 썼어요. 편지 형태로 쓰는 거 보니까 창의력도 굉장히 있는 아이 같아요. 근데 지금 내용 보니까 네. 너무 감동적이에요. 아, 그래요? 제가 수다학에서 엄마들한테 상담할 때 했던 내용이 지금 안에 그대로 들어있어요. 그래요? 네. 오, 대단한데 진짜. 지우의 오늘 하루. 이게 끝이 아닙니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본입이 왜 이렇게 안 자라는 거지? 물도 많이 주고 햇빛 잘 들어오는 것을 들었는데 빨리 본입이 자라면 좋겠다. 지우 최대의 관심사, 강낭콩 새싹. 하루하루 달라진 강낭콩의 모습을 확인하고 관찰 일지를 쓰는데요. 애정을 담아 꼼꼼하게 적습니다. 아주 섬세하게 잘 그렸어요. 저기 관찰일지 같은 거잖아요, 그죠? 네. 엄마가 공부방을 정말 그쵸. 환경을 잘 만들어 네, 네. 주세요. 딱 여기 가면 뭘 해야 될지가 정해져 있는 그러니까요. 것부터 음. 자기 조절 능력이 뛰어나질 수밖에 없겠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걸까요? 나도 수요일 목요일 날 시험이지? 응. 우리 시험 풀어봐야지. 알겠어. 자신 있지? 그죠? 자신은 있는데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도 수학이 재밌어요. 왜냐하면요, 어려운 것도 나오면 좀 뭔가 풀기 어렵지만 선생님이나 친구들에게 물어보고 해답을 찾아서 그런 게 되게 재밌어요. 보세요, 수학이 재밌대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거 엄마한테 이게 또 속은 느낌입니다. 이거 좀 엄마 비현실적이긴 하네요. 네. 괜한 걱정하신 거예요, 또. 아이. 그런데 누구보다 바쁜 하루를 보낸 지후. 하지만 수학 공부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는데요. 이거 나름 반전인데요. 그러니까요. 집에서 수학 공부를 안 한다는 거잖아요. 수학 프로그램인데 이거 언제 수학 공부하나 그것만 보고 있었는데. 아, 근데 진짜 수학을 좋아한다고는 얘기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수학 관련된 건 하나도 없었어요. 네. 아이들이 집에 오면은 수학원에 갔다 오는데 왜 굳이 집에서 수학 공부를 해야 되냐고 무리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길래 집에서 딱히 수학 공부를 시키지 않고 있고요. 학교에서 시험이 있다거나 서술형 평가가 있을 때는 집에서 문제집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아이의 의견을 많이 존중해 주시네요. 네. 네, 그렇긴 한데요. 그래도 수학을 좀 잘하고 있지만 집에서 따로 학교 수업에 대한 복습과 예습 정도는 들어가 주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그냥 복습 예습 아주 잠깐씩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네. 네. 곧 있을 수학 단원 평가를 위해 문제집을 펼쳐든 지후. 지금까지 보여준 자신만만한 모습으로 문제를 풉니다. 그런데 계산을 하는 동안 손에서 떨어지지 않는 게 있는데요. 바로 연습장.
연습장 정말 그래, 아우 좋아요. 기특해. 예. 4학년이면 이제 연습장 쓰는 걸 좀 연습할 시기죠. 그렇죠. 네. 수들이 커졌거든요. 네. 확실히 연습장에다가 문제를 풀이하게 되면 실수를 하는 습관을 확실히 줄여 나갈 수 있어요. 네. 근데 조금만 도와주자면 이렇게 세로로 길게 두고 이렇게 좀 접어가지고 접어서. 네, 차례차례 써 나가면 훨씬 더 네.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신중하게 고민한 뒤 꾹꾹 눌러 쓰는 정답들. 연사 문제 앞에서는 흔들리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빈틈없던 지우에게 찾아온 위기 상황. 자, 드디어 엄마의 고민이죠. 서술형 문제 나왔습니다. 약간 등짝등짝. 네. 그렇다고 여기서 쉽게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정답이라는 마지막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도전하고 또 도전하는데요. 하지만 결국 실패. 어이구, 뭐야 이거. 아, 목을 좀 받쳐주고 싶다. 네, 앞서 문제 풀었던 걸 보니까 확실히 기본적인 실력은 충분합니다. 네. 근데 지금 집에서 이렇게 문제풀이를 많이 안 하다 보면 저렇게 좀 어렵다 이 느낌이 들 일단 수 문제 있죠. 자체가 그렇죠. 어렵게 딱 다가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학원 공부 외에 좀 스스로 생각하고 문제를 이해하는 그런 시간을 꼭 가져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딱 문제를 읽자마자 약간 흠칫 놀라는 것 같아요. 네, 나오면 서술형 문제가 나오면. 그런 지우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별 표시. 문제 별표는 왜 한 거예요? 몰라서요. 그리고 나중에 엄마에게 물어보려고요. 엄마 다 했어요! 엄마 다 했어요! 한번 지점해볼까요? 아, 엄마가 성격이 참 밝으시고. 네. 그러니까요, 엄마가 정말 보기가 활기차시네요. 네. 드디어 채점 시간. 엄마가 빨간색 색연필을 들고 채점을 할 때면 숨죽이고 지켜볼 수밖에 없는데요. 과연 지우의 수학 시험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아이 뭐 동그라미 파티예요. 와우. 아, 뭐 걱정할 것도 없네요. 그렇죠. 이제 기본적인 실력은 굉장히 뛰어난 친구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네. 아까 조금 별표 치고 넘어간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그걸 어떻게 이제 또 다뤄 나가는지를 잘 봐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어느덧 막바지에 접어든 채점. 턱을 괴는 거 보니 이제 드디어 그쪽이 나왔나 봐요. 네, 슬슬 다가오는 걸 느끼고 있는 거죠. 지우가 나 별표 쳐놨다. 지우 이거 어려워? 이 못하는 실력이 절대 아니고 잘하거든요. 조금 더 자신감을 갖고 좀 봐라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엄마 표정은 밝으신데. 그러니까요. 네. 속상한 마음이 쉽게 가시지 않는데요. 그런 딸을 위해 팔벗고 나선 엄마. 그런데 좀처럼 답지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데요. 이렇게 풀이 과정이 적힌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4학년부터는 이제 고학년이기 때문에 엄마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정확한 답을 알려주기 위해서 제가 답지를 보고 같이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사실 저렇게 답지를 보고 하는 게 좋은 방법이에요. 네, 네. 그렇죠. 엄마가 왜 이것도 몰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답지를 보면 이 아이 눈높이에서 설명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답지를 보면서 설명해 주는 건 아주 바람직한 자세입니다. 그래요. 네. 우리 때는 왜 그렇게 답지를 다 숨겨놓고 엄마가 다 어디 뭐 금고에다 맞아요, 넣어놓고 맞아요. 보기만 하면 난리 나는 줄 알았잖아요. 이게 이제 펴놓고 할까봐 그러는 거죠. 그렇죠. 문제를 스스로 생각할 시간을 못 아, 가질까봐. 난 펴놓고 했구나. 그래서 그랬던 거였어요. 아니면은 어머니가 직접 먼저 답안지를 좀 보시고 그렇죠. 외워서 그다음에 오, 잘 네. 아는 것처럼 설명을 해주시는 건 어때요? 굉장히 괜찮아요. 그래서 아예 어머니께서 대놓고 보시면서 함께 풀이를 하시거나 아니면 지금 필근 씨 말하는 것처럼 어머님이 완벽하게 숙지하신 다음에 엄만 다 알고 있어 이렇게 어. 연기를 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확실하게 하시는 게 좋아요. 네. 아버지와 어머니의 나이의 차는 4살입니다. 응. 아버지와 어머니의 나이를 곱하면 1932입니다. 자, 어림 잡아보자, 지우야. 뭐 1부터 10까지 다 할 수는 없잖아. 40. 40? 응. 아니다. 아니, 40 곱하기 사- 40은 안 되지. 왜냐면 4살 차이가 난다고 했으니까. 알았어. 그러면 내를 또 어림 잡아볼까? 41, 41? 45. 45? 아, 그래 이런 문제 진짜 설명하기 진짜 어려워요. 어른들은 네. 좀 몇 번 이렇게 해보면 대충 답이 나오는데 아, 이해합니다 어머니. 1932. 자, 우리가 원하는 답이 나왔나? 맞지? 그럼 아버지와 어머니의 나이 차이는 어떻게 될까? 나이가 어떻게 될까? 46, 41. 정답을 찾아가는 방법을 알려준 덕에 조금씩 서술형 문제를 풀어내는 지후. 하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지우가 문제를 잘 풀고 있었는지 잘 이해했는지 궁금해서 엄마가 어머. 복습을 해놨다. 그러니까 엄마가 참 다양한 방식으로 네. 좋은 선생님 역할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단 엄마의 나이가 이번에 많다고 했으니까 그럼 아빠처럼 40부터 해볼까? 40 곱하기 4니까 44. 그러면은 아버지의 나이랑 어머니 나이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아버지 나이가 38세, 어머니 나이가 42세. 왜? 왜 아빠 나이가 더 어려? 여기서 아, 그러니까. 네, 맞아요. 아우, 너무 잘했다. 잘했네. 근데 나 궁금한 게 있는데 이거 너무 차이 나는 거 아니야? 이거 너무 차이 나는 거 아니야? 아니, 엄마가 기발하니까 아이도 생각이 기발해요. 그렇죠? 4살 정도는 괜찮아. 아, 4살 차이면 궁합도 안 맞는 그러니까요. 무슨 일이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는 지후. 하지만 서술형 문제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고 마는데요. 그 해결책 수다학에서 찾아봤습니다. 네, 똑소리 나는 초등학교 4학년 지우를 만나봤습니다. 서술형 문제를 좀 어려워한다는 게 엄마의 고민이었는데 지금 스튜디오 분위기를 보니까 진짜 이게 필근 씨 예상이 맞는 것 같아요. 아유, 그렇죠. 큰 고민거리는 아니다. 네, 아닙니다. 네, 선생님들이 왜냐면 얼굴이 너무 밝으시잖아요. 지금 이렇게 뭐 진짜 함께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 어머님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하고 아유. 오히려 좀 이렇게 격려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상황 같아요. 네, 아유, 사실 지금 지우를 봤을 때는요, 실력이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문제 풀이 방식은 굉장히 잘 알고 있는데, 앞서 말했다시피 서술형 문제를 보면서 일단 좀 겁을 내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약간 불안해 보였잖아요. 네. 주어진 것, 또 구하고자 하는 것을 잘 체크하라고 알려만 주면 충분히 알아들을 실력입니다. 네. 그래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네. 다행히 단원 평가가 있어서 네. 지우가 수학 공부하는 걸 볼 수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자칫 잘못하면 수다학 최초로 수학 공부하는 걸 못 볼 수도 있을 뻔했어요. 네, 네. 어쨌든 간에 근데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어머니가 좀 이제 엄살을 부리셨다라고 저는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오늘은 그냥 이쯤에서 조기 퇴근을 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하시죠.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죠. 사실 엄마 입장에서는 아직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느끼실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이가 뭐 낯설어 하는 모습을 저희가 분명히 보기는 봤고요. 문제는 크게 없지만 앞으로 분명히 개선해야 되는 부분은 있는 건데 좀 서술형 문제를 낯설어 하는 부분 어떻게든 극복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선생님? 그렇죠. 지우는 수학을 잘할 수 있는 학생이 맞습니다. 네. 그런데 아직 이런 문제풀이 방식에 익숙하지 않아서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집에서 공부하는 시간을 좀 마련해 주시고 또 스스로 생각해서 수학 문제를 푸는 그런 시간이 좀 늘어나면 이 수학적 사고력도 확장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서술형 문제를 아주 재밌게 풀 학생이거든요. 네. 이 수학 평가에서도 서술형 실력 걱정 안 해도 될 점수가 나왔어요. 진짜요? 네, 아우, 아주 다행이네요. 퍼펙트합니다. 너무 잘하세요. 어머, 이게 또 100점이 나온 거예요. 요즘 이런 친구들이 너무 많이 나오네요. 아. 서술형 역시 너무너무 잘 풀이했고요. 완벽한 그 풀이 방식을 썼어요. 수학 1에 제일 마음에 드는 답지였어요. 그러네요. 선생님 저랑 완전 통했어요. 네, 저도 네. 수학 1에 제가 본 문제 중에 제일 잘 풀어가지고 그러니까요.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답안지를 봤는데 네. 완벽하게 탁탁탁 정확하게 쓰고 있어요. 서술형 또한 어머님이 걱정하실 것 전혀 없더라고요. 이야. 네, 완벽합니다. 네. 뭐 분위기가 갑자기 이제 축제 분위기인데. 그러네요. 네, 그럼 이제 뭐 어머니의 고민은 완벽하게 다 해결이 된 걸로 보고 그럼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퇴근하시죠. 자꾸 너무 가고 싶어 하니까 퇴근 시간 그러니까요. 그냥 보낼까 없는 것 같아서 봐요. 그래요, 자꾸. 네. 너무 우리가 잘하니까. 아직 해야 될 미션이 남아있잖아요. 그런가요? 앞으로 공부해야 되는 방법을 저희가 또 가르쳐줘야 되는데 자신감을 계속 가질 수 있고 또 서술형 문제도 쉽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수학 학습법 이제 알려주세요. 네, 학원을 다니고 있다고 하더라도요. 집에서 공부하는 시간을 꼭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학교 수업에 대한 것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학교 수업 복습 예습 시간만 좀 더 짧게 그냥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서술형 문제 그리고 사고력, 창의력 문제풀이 시간을 부담스럽지 않게 넣어서 지우와 매일매일 공부할 수 있는 계획을 짜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담스럽게 많이라는 뜻은 절대 아니고요. 네. 하루에 뭐 30분 정도, 5문제 정도 이게 너무 부담스럽다면 2문제여도 괜찮습니다. 아이가 매일매일 만나는 것이 훨씬 더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이 정도만 해도 실력이 다져지고 또 그 유형에 익숙해지면 훨씬 더 편안하게 문제에 접근할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틀린 문제는 백지에 다시 풀어보는 방법을 꼭 권해드리고 싶어요. 현재도 잘하고 계세요. 이 화이트보드에다가 쭉 써놓고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말로 설명을 하는 거랑 서술형으로 답안을 직접 적는 또 것은 다르죠. 네,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는 종이에 문제를 적어서
풀이를 먼저 쭉 쓴 후에 이것을 바탕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바꿔보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또 그런 게 있잖아요. 다만 초반에는 백지에다가 풀이를 그냥 갑자기 해봐 이러면 아이가 부담을 느낄 그쵸. 수가 있어요. 네. 그럴 땐 엄마가 도와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요? 어떤 거죠? 이렇게 기대하시니까 제가 또 엄청난 걸 말씀드릴게요. 지금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갑자기, 네, 말씀해 주세요. 풀이에 네, 풀이에? 빈칸을 뚫어주시면 좋겠어요. 아, 네. 이게 이제 가이드를 주는 거죠, 그렇죠. 아이에게. 뭐 예를 들면은 엄마와 아빠의 나이의 곱이 삐리리이므로 가까운 수를 예상해보자. 40 곱하기 40은 삐리리이므로 원하는 수에 가까워집니다. 이 수를 바탕으로 4살 차이가 나는 엄마, 아빠 나이를 각각 무엇과 무엇이라고 이렇게 네. 줄로 쓰고 그렇다면 두 수의 곱은 무엇이다. 점점점점 이런 식으로요. 아무래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아이가 40 곱하기 40을 바탕으로 내가 어림잡아 가는구나 라는 가이드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훨씬 더 풀이를 쓰기가 쉬워지죠. 그렇겠네요. 얘기 듣기만 해도 머리가 다 아프다. 정말. 그러니까 아이한테 이거를 글로 표현하는 거를 가르쳐야 되니까 엄마들은 너무 힘들다니까요. 근데 사실 지우는 머릿속에 정돈이 돼 있는데 네. 이걸 글로 풀어내는 쓰는 것이 이제 힘들 방법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우는 이제 연습장에 정리하면서 네. 문제를 푸는 것만으로도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 학생입니다. 네. 그래서 정유빈 선생님 말에 약간만 덧붙이자면 서술형 문제 풀이의 단계를 네. 5단계로 나눠서 정리하는 법을 좀 오, 알려드릴까 그거 뭐예요, 합니다. 야, 선생님? 우리 여러 가지 비법이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요. 있어요. 예, 우리 네. 지우 어머님 말고도 많은 어머님들이 다 지금 메모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진작에 같아요. 이걸 들었었어야 되는데. 종종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거지만 이렇게 5단계로 수학 문제를 풀이하면 네. 빠지는 것 없이 정확한 풀이가 가능하거든요. 네. 첫 번째 1단계에서는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문을 읽고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먼저 아는 거죠. 네. 그러면 문제의 해독력이 높아지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2단계에서는 그 문제를 풀기 위해 주어진 조건 찾기. 네. 어떤 조건들이 지문 안에 단서로 존재하는지 내가 뭘 찾아내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지 네. 분석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단계는 그 내용을 가지고 식을 세우는 거죠. 네, 이제 수식으로 표현합니다. 주어진 단서들을 엮어서 수학적 언어로 이제 표현하는 거죠. 이제 4단계를 많이들 강조해요. 연산. 연산. 그러니까 4단계가 사실 앞에 단계가 충분해져야 제대로 된 그냥 답이 일부일 나오거든요. 뿐인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4단계는 이제 수식을 적었으니까 푸는 거예요. 네. 풀고 나서 이제 5단계는 뭘까요? 다 풀었어요, 이제. 어떻게 할까요? 검산? 그렇죠. 아, 맞췄다. 훌륭하십니다. 약간 얘들아, 엄마 맞췄다. 네, 그러니까 일단은 내 답이 주어진 조건에 맞는지 맞는지. 문제에 다시 대입해보고 오류가 있는지 점검하는 거죠. 네. 이렇게 5단계로 꼼꼼히 문제를 풀이를 하면 일단은 모든 문제를 실수 없이 풀 수 있을 거고 그러면 저절로 자신감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만약에 혼자 풀다가 막 연습장에도 써보고 막 알려주신 대로도 다 해봤는데 그래도 모르는 문제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오히려 지우는 독서 능력이 좋다고 했으니까 아까 나왔던 해설지. 해설지를 본인이 직접 보면서 읽어보는 것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네, 좋습니다. 일단 해설지를 이용하는 방법을 지우에게도 권해주고 싶은데요. 네. 해설지를 엄마와 함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해설지를 가려주세요. 가려주시고 두 줄만 문제를 보여주세요. 보여요. 해설을. 네. 그러면 그 두 줄 안에 첫 가닥이 보입니다. 아까로 말씀드리면 몇과 몇의 곱이 얼마니까 그걸 이용하자 이런 식의 첫 가닥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풀이를 시작을 할 수가 네.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지우가 풀어낼 수 있도록 스스로 풀도록 지도를 해주시고요. 엄마가 질문을 하는 거죠. 그 중간중간에 더 필요한 설명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엄마가 학생처럼 이런 부분을 모르겠어요 하고 물어보는데 지우가 대답하기가 힘들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 두 줄을 더 보여주세요. 그래서 힌트를 얻고 그 다음 지우가 다시 학생인 엄마에게 알려주는 방식으로 해나가다 보면은 끝까지 해설을 지우 스스로 이해해낼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사실 지우 공부 가르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생각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아주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 또 조언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지우처럼 기본적인 학습 능력이 높고 또 긍정적인 그 마인드가 있는 학생은 결과에 대한 피드백보다는 과정에 대한 피드백을 해줄 때 맞아요. 더욱
잘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점 이거보다는 최선 오늘도 최선을 다해보자 이런 식의 이제 과정을 칭찬하는 그런 부분을 해주시면 좋아요. 네. 또 그냥 뭐 잘했어 이거보다 야 어렵지만 열심히 했다는 것이 칭찬받아 마땅하다. 이런 식의 피드백이 사실은 의식적으로 이런 칭찬을 자주 해줘야 네. 자신감이 붙어요. 결과를 겁내지 않거든요. 또 지금처럼 좋은 독서 습관을 유지하면서 수학적 사고력을 즐겁게 쌓아주신다면 서술형 고민은 아마 금방 해결될 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멋있었던 게 어머니가 네. 아까 이런 말씀하셨어요. 학원에서도 그렇게 많이 하는데 집에서도 시키기가 좀 그래요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네. 이런 어머니 잘 없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도 더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 같은데 네. 정말 멋지다는 생각을 또 했고요. 오히려 근데 또 지우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해야 더 자신감이 충전이 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만 좀 더 지켜주시면 진짜 만점 어머니가 되실 것 같아요. 오늘 지우도 그렇고 지우 어머니도 그렇고 둘 다 최고입니다. 네. 네. 아마 뭐 지훈의 집뿐만이 아니라 서술형 문제 비중이 많아지면서 서술형 문제 너무 어렵다고 느끼는 가정들이 다 많으실 거예요. 사실 엄마들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유형이기 때문에 가르쳐줘야 되는 방법을 몰라서 좀 막막하신 경우도 많은데요. 뭐 크게 다른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수학 공부의 기본적인 방향처럼 꾸준히 그 학습에 대한 것을 열심히 연습해 나가고 또한 자신감을 길러주기 위해서 옆에서 많이 응원하고 격려해 주신다면 분명히 서술형 문제도 거뜬히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어머니께서 저희가 알려드린 그런 솔루션으로 많이 도전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도 좋은 방법 알려주신 두 분 선생님 그리고 필근 씨 감사드립니다. 자, 저희 수학은 다음 주에도 더 풍성한 이야기를 들고 찾아올게요. 수학 고민 있으신 분들은요, 저희 게시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야기 남겨주세요. 저희가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